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먼저 함께 나눌 이야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토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혹시 무속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한참 일었었죠. 물론 자신을 응원하는 동네 주민의 응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가라앉는 듯 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무속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무당 선대본부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무속 논란이 왜 일었는지, 무속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무속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윤석열 후보의 해명 들어보셨어요? 세계일보가 어제 아침 조간신문에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님, 오늘 세계일보가 후속 보도까지 했었어요. 동영상, 이른바 네트워크 본부 지난 1일 새해 첫날 네트워크 본부를 윤석열 후보가 찾았을 때 이 문제가 된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하나요?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를 뭐 등을 두들긴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 네네,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윤 후보의 얘기대로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그냥 소개받았을 뿐이다, 이랬는데, 그때 보면은 그 본부장하고 있는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청와대 그 춘추관장 출신인데, 거기도 막 이리 와보라고 부르고, 막 거기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네트워크 본부 내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리더, 좌우지하는 사람으로 화면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여튼 무속인이나 이런 뭐 도사들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저런 식으로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도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 이미 작년 6월 29일부터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행팀에 있다는 보도예요. 그러면 윤 후보가 캠프에서 소개받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이 무속 후보가 돼서 이 되겠습니까? 저는 해명 자체가 이 사실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속인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를 가령 최재성 전 수석의 말씀처럼 뭐 주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점에서 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문제 여부는 이제 두 번째 치고, 첫 번째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꼭 무속인을 선거대책본부에 쓰려면은, 그리고 일을 하게 하려면은 떳떳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 자체의 어떤 그 뭐 우리 일반 국민들도 뭐 이렇게 이 무속인을 찾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무속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존재가 돼서는 이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을 선거대책본부에 들여놓으려면
들여 놓을 수 있는 거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상당히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방송이 일요일 밤에 있었고, 이건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은. 그런데 어제 아침 세계일보의 조간 보도, 오늘 후속 보도, 이 부분은 무속과 관련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자꾸 나오느냐. 이거 상당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 사실이 아니니까 뭐 사실이 부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 뭐 네트워크 본부가 못 하는지도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네. 아마 이제 조직 본부에서 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조직을 만들어서 뭐 사람들 많이 그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지지자를 넓히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조차 그분이 뭐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혀 임명을 하거나 고문으로 위촉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본부나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오가는 것이죠. 네. 뭐 지지자들이 와서 뭐 인사하기도 하고 지지 의사 표시도 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후보자가 뭐 일정상 그 특히 1월 1일이면 신년회 겸해서 하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컨대 뭐 어떤 사무실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이 후보자 옆에 서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인사도 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 또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연세 좀 드신 분이 와서 후보자의 어깨를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것이 어떤 근거로 뭐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윤석열 후보자와 어떤 관계도 없는데 마치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니 이게 원래 있는 거를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뭐 이야기를 하니까. 입증 책임이 민주당 공격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본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증 책임이고 뭐고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되면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오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어떤 중간에 조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보도 또는 과장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거 때가 되면 뭐 임명장을 수십만 장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임명장을 주고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임명도 하고 하는데 수십만 장 뿌린 임명장의 대상들은 다 입력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 임명장을 보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데 무슨 고문이며 또 이제 저런 조직 자체에서 사진이 좀 찍혔다고 해서 그분이 다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 이 선거 운동 과정에 있는 후보자들의 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이 다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것은 좀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과장 허위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뭐 그 선거 취재를 많이 했는데 후보나 또 뭐 당대표나 이러면 어떤 일정을 소화할 때 일반인들 또 지지자들 모여있는 자리에 가면은 누군가 저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막 대표나 후보한테 친한 척하면서 손을 잡아 이끌고 인사도 시키고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만 대개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표나 후보의 수행 비서들이 멈칫했다가 금방 제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른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제지가 없이 이분이 계속해서 뭐 안내를 한다든가 빨리 와서 사진 찍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뭐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에 연속 장면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특징이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저 후보하고 좀 친한 사이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는 또 정치권 인사 중에 이런 중요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님 같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선거 캠프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오는데 손 이리 잡아 끌고 일리 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면 김재원 의원님은 그 장면 그냥 놔두고 가서 찍고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아니 뭐 그래서 중요한 사람인 줄 알겠죠. 이거는 그냥 안다고 하면 되는데 임명장도 고문으로 위촉하는 근거도 남기지 않고 할 정도로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해명을 해야죠. 그 진검법사의 딸이 지금 SNS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처남이 이미 작년 6월 29일부터 윤석열 후보 일정 수행팀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가세연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가세연. 네? 예, 예. 강용석 변호사가 바로 새로 연구소. 예. 예. 그 가세연의 김용호 씨가 연애부장이라고 지칭되죠. 지금 진건법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글을 올렸어요. 건진법사. 건진법사에 예. 대해서. 그래서 건진법사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숙주한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머리 기른 사진을. 그래서 이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고문으로 위촉할 근거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근거를 못 남길 수밖에 없는 그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호 씨 참 가세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세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호 씨의 주장인즉슨 주장입니다. 무당 세력이 윤석열 선대본부에 있다. 자기가 확인한 사람만 24명이다. 건진의 딸이 김건희 씨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건진의 친척이 윤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다. 건진의 아들도 캠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해서 올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최근에 뭐 MBC도 그렇고 서울의 소리도 법적 대응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세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최재성 전 수석님 말씀하시던 중간이긴 합니다만 일단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이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구체적 위기를 스스로 본인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부채 부도 위기와 경기도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서 실적으로 능력을 입증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이런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국민은 주술과 무당에 홀려 국사를 결정하는 나약한 지도자에게 단 한 표도 아까워하실 것입니다. 윤석열 집권 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제2무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얘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제 못한 국민의힘 당도 구스의힘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닌 이른바 가짜 뉴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최순실 씨까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건희 씨를 결부시키는 그러한 주장을 민주당이 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그 녹록해 보이진 않은데 말이죠. 뭐 녹록해 보이지 않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닌 건데. 근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김건희 대표에게 뭐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검찰까지 동원해서 오만 사건 다 일으켰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네. 1차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사실이라고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자꾸 저렇게 이야기해도 진실의 힘은 강한 것이거든요. 이제 아마 저 곧 드러날 거예요. 저분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무슨 소리가 그러면 있죠. 건진 법사 본인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본인도 뭐 무슨 예.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해서 이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을 하죠? 아니 근데 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퍼나르는 도구가 되니까 뭐 이 아예 존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그 선거 때가 되면 온갖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지지자를 모으는데 저런 오해받을 만한 조직, 오해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이 또는 걸러지지도 않고 후보 옆에서 마치 친한 척하는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이 가능한 조직이라면 사실은 선거 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이 끝났다. 이제 그 해체해라. 뭐 그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 최근에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예배도 보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경선 토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 쓰여진 게 사실 저도 처음 봤고 많은 분들이 처음 봐서 그게 하나의 촉발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혹시 무속, 주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그쪽에 좀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가 또 그쪽에 어쨌든 뭐 상당히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최근에 김건희 씨가 MBC가 공개한 통화 녹음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저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지 않는다. 저는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도사들하고라고 하는 또 표현이 보통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저렇게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는데 저런 말 한마디 또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의 왕자 또 이번에 세계일보의 보도 이런 것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건 사실이 아닌데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층층이 좀 쌓여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씌우고 있죠. 사실 전부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약간의 뭐 오해받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 아예 역술인이 직접 그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술인이 직접 역할을 하는 그 캠프에서는 매일 점을 쳐서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역술인이 직접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윤석열 후보가 뭐 역술인, 무속인이 친하다, 뭐 역술인이 등장했다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또 급이 달라요. 그냥 좀 사적으로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만나지 않는다. 또는 저분같이 뭐 건진인가 뭔가 하는 분이 와서 1월 1일 날 후보가
그 후보가 방문한 사무실에 와서 얼쩡거리면서 후보 옆에서 사진도 찍게 하고 해서 그것이 지금 오해받는 것. 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들은 전혀 깨끗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식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의원님은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실제로 저런 정도의 상황이면 김재현 의원님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교정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사실을 이렇게 호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김재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세계일보나 이런 보도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입을 피해나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럼 이런 데 고발하세요. 하겠죠. 아니면 정령보도 요청하시고요. 기다려보세요. 못합니다. 뭘 못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역술인이 보직을 맡았다고 하는데 무슨 보직이죠? 아니, 보니까 저희가 기사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는 본부장도 좌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서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본부장도 좌우진하고요. 이 양반이 매일 밤 하늘로 가서 그 염라대왕 만나고 오느라고 피곤하다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또 사실보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교정하고 차단할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무정스님이 머리 길러서 건진법사라는 설도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 나도는 것 자체가 이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해명은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쯤 됐으면 빨리 교정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진건법사가 24명을 투입해 갖고 가동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왜 해체합니까? 잠깐 왔다 갔던 사람인데 그러면 일했던 사람은 뭐고 후보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해체했다는 것은 진건법사의 사람들로 주로 채워진 것이 네트워크 본부가 아니라면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가 후보 팔도 잡아 끌고 사진 찍으라고 지휘도 하고 잠깐 왔다 간 사람 때문에 그걸 왜 해체를 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진건법사 그냥 왔다 간 사람이라고 해명하면 끝나는 거죠. 아니 해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해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진법사입니다. 자꾸 건진법사. 이름은 좀 똑바로 하셔야지. 근데 아니 김건희 씨하고 또 헷갈릴까 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예를 들어 후보가 왔는데 사실상 관계가 없는 분이 와서 후보 옆에서 뭐 후보 등도 두드리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정도의 수준의 조직이라면 그것은 없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것은 빨리 해체하는 게 맞죠. 그 내부에서 그것도 못 걸러지는 조직이라면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예. 보도가 안 됐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체한 것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사안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공세를 하면은 뭔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은 아니, 하는 네트워크 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심각할 일이 없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의 역술인들 17명이 뭐 종교본부 본부장 아마 임명장을 받은 것 같은데 무속인과 역술인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술인들은 아마 뭐 명리학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이렇게 뭐 사주 이런 걸 그게 보는 뭐 것이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무속인은 어쨌든 신을 만난다. 뭐 신을 만나서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이고 역술인은 그러한 어떤 명리학이나 이런 사주 뭐 팔개 이런 걸 통해 갖고 앞날을 점치고 뭐 사주 보는 거 그런 거죠? 뭐 일종의 뭐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뭐 학문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그 저 문제가 된 그분이 역대 대선 결과를 잘 맞췄다 뭐 이렇게 아마 소문난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죠. 역술인하고 무속인의 차이는 알고요. 무속인도 또 여러 부류입니다. 근데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산소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관여된 행사에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와 관여돼 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흔적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그러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빨리 규명을 하고 저 같으면 네트워크 본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건진법사하고 실제로 관여가 돼 있고 건진법사가 데리고 온 사람인지 그런 걸 정리를 하고 김재원 최고님 말씀처럼 후보자 팔을 잡아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길도 아니고 선거 캠프 내에서 막 그렇게 설치고 하는데 그걸 가만 놔뒀다 그러면 그건 문책해야죠. 아니 거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문책에서 아예 없앴지 않습니까? 예. 집으로 보냈잖아요. 저기- 그보다 더 심하게 문책하는 방법이 예. 그 조직은 필요하니까 근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역술인과 무속인이 다르면 그러면 이재명 캠프는 매일 점을 쳐서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 저는 않죠. 그것도 예를 들어- 궁금해요. 아니 그럼 축구인들 아니 저기 스포츠 저는 그걸 하는 별로 믿지 않는데 체육인들 특이 만들면 매일 운동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 매일 운동합니까? 아침에 사주를 보고 운동을 하나요? 그런 식의 본인들의 아니, 제가- 저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관계 없는 거고 그쪽은 직접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분은 무슨 그건 일을 임명장 하시죠? 준 거예요. 예. 아니, 보도에 의하면 임명장 줬다는 건데 역술인하고 무속인하고 차이도 모르세요? 아니 저는 뭐 별로 관계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것도 점치는 분 아닌가요? 그럼 이름을 또 왜 한자로 줬어요? 예? 예? 이름을 철학관 가서 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아, 않습니까? 저는 우리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지어준 이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허물을 그렇게 막 엉뚱한 걸로 갖다 붙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저는 거죠. 좀 궁금해서 그래요. 뭘 궁금해요? 아니 서울대학 나오시고 법률 가시고 역술이는 괜찮고 무속인은 뭐 우리는 별 관계가 야당의 아주 없다니까. 그 리더신데 뭐가 아니 우리는 궁금해요? 별로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역술과 샤먼도 구분을 못해요? 아니 역술이는 그러면 해도 괜찮은 겁니까? 매일 점치는가요? 저런 건진 법사와 같은 사람은요 소가죽도 산채로 베끼고 염라대왕도 그 소가 밤사이에 가만히 있겠어요. 소가죽 산채로 갔다 오는 사람이고 역술이는 그야말로 사주를 풀고 그러면 명리학을 하고 그러면 이런 저 거죠. 이재명 캠프는 토정 선생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는 매일 사주풀이해서 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체육인들 체육특위 만들었다고 매일 수영하고 축구하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두 분이- 그건 하나의 이제 예. 직군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저의 존재를 오늘 또 잊으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를 잊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뭐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무속신앙을 믿어도 됩니다. 그건 다 개인의 자유인데 짧게 요약을 하시죠. 왜 무속신앙,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와 연관지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문제냐? 왜 문제다? 저는 예, 스님들 예, 또 목사님들 예. 소위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들도 성직자분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자,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 후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님, 우리 대통령이 그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내가 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 특히 대통령 후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국정 운영에 종교적 관점에서 한 성직자가 그렇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속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물론 이제 무속을 이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 국민들이 그냥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특히 대통령 후보가 샤먼에 의존해서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 아무런 뭐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저 마고 할머니가 계시했다 그러고 마고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국민들은 뭐가 되고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종교든 또 샤먼처럼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박약한 종교든 간에
정치인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문제냐라고 해서 최재성 수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문제라고 하는 데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문제긴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지, 그거 자체가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과 무슨 교류가 있다든가 또는 영향을 받는다든가 저는 그런 근거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 뭐 호기심에 만나볼 수는 있겠죠. 또 이야기 들어보면 또 뭐 괜찮은 지혜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관계가 없다잖아요. 특히 건진이라는 분은 자기는 모른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더 씌우고 그다음에 이런 분은 문제가 있고 특히 뭐 지도자로서 자질이 문제니 더 나가서 그건 세계일보가 보도된 아니 그게 걸 아니고 자꾸 논평을 이재명 후보조차 또 그런데 거들고 당 대표라는 분, 원내 대표라는 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언론에 난 것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또 우리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소지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이 한마디만 할게요. 유승민 후보하고 경선할 당시에 천공스승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색을 하고 천공스승이 천공 선생이 무슨 사입이냐? 한마디가 아니고 유튜브 봤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 그분도 진건 건진법사 한 명뿐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 그분에조차도요. 천공스승부터 수십 명이 등장을 해요. 저는 뭐 천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김재원 후보님은 모르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고. 만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무슨 저 무당처럼 묘사해서 무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만난 사람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뭐 생활의 지혜 이야기 좀 듣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 다인데 마치 지금 말씀하시듯이 뭐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걸 가지고 뭐 국가 운영도 잘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아예 이것은 저 모략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